층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 문자는 나 오늘 뻐근해요. 이런 분들의 문자를 좀 받아볼게요.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세요? 날씨가 꾸물꾸물해서 그냥 뻐근한 분들도 계실 테고 책상에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뻐근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문자 보내시면서 지금 뭐 하고 계신지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자 주제 나 오늘 뻐근해요 하는 분들의 다양한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오늘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유튜브 생방송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KBS 일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고요. 다시 보기는 라디오 전국 일주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먼저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엊그제 이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도 있었고 또 어제 알려지기를 이 북한이 한국인 감독관을 태운 러시아 선박을 억류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 강원도 동해안 어선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오징어 잡이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가 오늘 이제 밝혔는데요. 이제 내일부터 이 강원도 내 오징어 채낚기 어선 22척이 러시아 수역으로 이제 출어를 나간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중국의 그 동해 북한 수역 이 작업을 이제 북한이 허용을 하면서 아마 우리 오징어 잡이에 상당히 좀 영향이 있나 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대체 어장 확보 차원에서 이제 나가는 건데요. 예. 최근에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동해안 지역이 워낙 좀 어수선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북한이 또 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하고 그래서 네. 이 지역이 상당히 좀 안보상 지금 불안한 그런 그 실정이어서 좀 약간 좀 이제 우려가 없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이고요. 지난해에도 20척 정도가 그 러시아 수역 조업을 나갔답니다. 그래서 한 84억여 원 정도 어업 소득을 올렸다 그러고요. 네. 이게 뭐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북한의 억류 중인 러시아 선박도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에 납포를 당한 거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러시아 해역으로 오가는 거리가 워낙 이제 길기 때문에 그 오가는 중에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만반의 준비를 잘해서 출항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새벽에 강원도 속초시에서 이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이제 간혹 이런 사고도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 3시 46분께였다 그러고 이 속초시 대포항 대포수협 위판장에서 한 15m 정도 떨어진 바다에서 흰색 승용차가 추락을 한 겁니다. 네. 이 지역은 사실은 여름 휴가철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포항. 예. 마침 이제 새벽 출항을 준비하던 어민이 발견해서 신고를 했고 속초 해경이 이제 구조대 이렇게 출동을 시키긴 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가라앉은 차 안에서 여성 한 명을 구조를 했고 병원으로 옮기긴 했는데 이제 숨진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네. 이게 이제 뭐 단순 운전 실수인지 아니면 뭐 또 다른 극단적 선택인지 여부는 좀 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경이 일단 숨진 여성 신원 확인과 더불어서 이제 주변 CCTV 확인을 해서 사고 경위 이제 조사에 들어간 상태고요. 네. 또 어제 오후 9시 41분께 강릉시 그 강릉항 방파제에서는 그 테트라포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블록 네. 거대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거기서 44세 연모 씨가 3m 높이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깨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여름 휴가철에 이런 유의 유사 사고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주의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음주하고 이렇게 밤에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서 사고가 또 많이 위험하죠. 발생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좀
온 가족이 좀 긴장을 하셔서 주의를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테트라포드에서 낚시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헛디딘 경우도 꽤 많이 맞습니다. 있죠. 네. 자, 최근에 한빛원전 사옥이 경납 건물에서 거의 동굴 수준의 큰 구멍이 발견돼서 논란이 많은데 시민 네. 단체들이 이 원전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한빛 원전들이 좀 문제가 지금 많이 유발이 돼서 지금 이제 걱정이 큰데요. 네. 최근 정읍시 의회가 한빛 원전 1호기 조기 폐쇄하라 요구했다라는 보도도 이제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3, 4호기 폐쇄 요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 대응 행동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 단체들이 모인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예, 오늘 그 두께가 168cm인 4호기 경납 건물에서 깊이 157m에 폭 330cm 정도의 동굴 수준 구멍이 확인됐다라는 점을 이제 다시 이제 환기를 시키면서 3, 4호기에서 발견된 구멍만 200여 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재정비하겠다는 생각 접고 당장 폐쇄를 하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나선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공국이 계속 지금 발견이 돼서 지금 220여 개를 이제 넘어서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네. 이런 속에 한빛 3호기는 점검 완료를 해서 지금 이제 조만간 이제 운전에 돌입할 예정이고 4호기는 지금 9월까지 지금 점검을 할 예정이거든요. 네. 지금 뭐 보강공사 거쳐서 재가동에 들어가겠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시민단체들 또 그 지역 그 주민들의 우려는 이렇게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안하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예. 인천시 이 붉은 수돗물 사태로 홍역을 치른 곳 아니겠습니까? 네. 인천시가 이 상수도 행정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상수도 혁신위원회라는 걸 출범시켰네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하고 인천시가 아직도 완전 정상화 선언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붉은 수돗물 사태 지금 계속 지금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속에 인천시가 상수도 혁신위원회를 이제 출범을 시켰다고 합니다. 대학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업계 대표, 또 주민 대표 이렇게 해서 한 22명 정도로 구성이 됐다 그러고 네. 이 위원장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지냈던 분을 이제 임명을 또 했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이제 있었던 붉은 수돗물 같은 그런 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 방지하는 방안을 비롯해서 이 선진화 기술 도입 방안이랄지 상수도 수질 관리 행정 개선책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해서 대안을 이제 제시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마다 늘 걱정이 되는 것은 실효성 없는 위원회로 끝날 가능성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도 역시 좀 실효성 있는 성과물을 좀 내놓지 않으면 이것도 결국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의식해서 보여주기식 행정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물 좋겠습니다. 관리를 좀 선진적으로 좀 해달라는 요구가 제대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서울 지하에는 상하수도관, 전력선, 통신선, 지하철까지 이 총 연장 5만 킬로미터가 넘는 이 지하 시설물이 묻혀 있다고 하는데 네. 앞으로 서울시가 이런 시설물들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면서요? 예, 지구를 1.3바퀴 돌 수 있을 정도라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하 지금 사정이 복잡하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난해 이제 아현동에서는 통신구 화재 사고도 있었고 또 목동에서 열송수관 또 파열 사고도 있었고 이런 사고들이 지금 계속 빈발하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지금 지하 시설물들이 지금 문제는 각기 다른 주체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들 주체들이 필요할 때마다 땅을 파고 매설하고 관리를 지금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 좀 보면 통신공사 한다고 도로 뜯었다가 또 가스관 교체한다고 또 도로 뜯고 이래서 도로가 누더기가 된 곳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서울시가 이번에 2023년까지 2조 7천여억 원을 투입해서 지하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좀 개선을 하겠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 그 관리 체계 구축도 좀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개선 공사 이런 것도 좀 진행을 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는 거고 네. 그 비용은 각 기관에서 다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어찌됐건 통합 관리하는 건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저는 이번에 그 지하 상황에 대한 그 자세한 지도, 맵이라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이 광화문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6일에 이제 2차 행정 대집행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그때 상당히 준비를 좀 많이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용역 계약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비용도 한 2억 3천만 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 이 대집행 예정 30여 분 앞두고 우리공화당이 돌연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비용 관련해서 이게 어디 청구할 곳이 좀 마땅치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네. 자, 그 이후에 지금 천막을 쳤다가 접었다가 일종의 게릴라식으로 지금 이제 우리 공화당이 천막 지금 설치 전략을 지금 계속 실행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경우 이게 좀 문제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쪽에서 이런 그 반복적인 그 광장 점유를 금지해 달라. 만약에 이걸 어기면 하루에 1,000만 원씩 지급하게 해달라라고 이 점유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8일에 낸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그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가 각하 결정을 내린 거고요. 이거를 미리 그 예정을 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보고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려면 네.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객관적인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마땅히 찾기는 어렵다. 예. 그저 관념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으니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행정 대집행 절차를 통해서 예. 이를 처리하시오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사 소송 대상이 아니다. 이런 판결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네, 이 방송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죠? 지금 어제보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네요. 예, 기운이 납니다. 오늘 문자 주제는 나 오늘 뻐근해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자 진행하는데요. 이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0783? 예. 하루 종일 앉아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비도 오고 그런지 집중도 안 되고 뻐근합니다 하셨어요. 화이팅 하세요. 공부하는 수험생. 커피 한 잔 드시면 어떨까요? 6842님, 방학이라 시간 나서 월요일부터 필라테스 다니고 있는데 너무 뻐근해요. 첫날은 배가 너무 당겼는데 오늘은 허리랑 다리가 굉장히 걸어 다니기도 힘든 상태인 것 같습니다. 8206님, 문자 좀 살펴볼까요?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 우리를 속썩이고 화나게 해요. 이 나라들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하다고 하셨어요. 뻐근한 게 아니라 이분은 머리가 지끈지끈하다고 하셨네요. 8749님. 임신 6주 초기입니다. 몸이 무겁고 뻐근해요. 입덧까지 하는데 남편까지 속상하게 말 한마디 던져서 마음속까지 뻐근합니다. 날씨만큼 울적하네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정말? 일단 커피 한 잔 드시고 기분 전환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고요. 8781님 요양병원에 봉사활동 왔어요. 어르신들 계시는 방과 주방 청소했더니 온몸이 땀으로 범벅되고 뻐근합니다만 마음은 뿌듯하다고 하셨습니다. 8781님도 커피 한 잔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나 오늘 뻐근해요. 예. 저희가 뭐 문자 받는다고 여러분들의 뭉친 근육을 풀어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몇 분 추첨해서 시원한 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왜 뻐근하신지 이런 내용의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통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통해서 문자 올려주세요. 제가 또 발표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3시 21분 됐네요. 지역 소식 들어보죠. 오늘 먼저 창원으로 가봅니다. 정아름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원입니다. 네, 이 창원의 명물이 되고 있는 지혜의 바다 도서관을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창원 마산 회원구에 위치한 지혜의 바다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개관을 해서 경남 시민들의 입소문을 타 유명해지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네. 요즘 여름 물놀이하러 바다에 많이 가실 텐데요. 그럼요. 창원에서는 지혜의 바다 속에 풍덩 빠질 수 있는 도서관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도서관이에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이 지혜의 바다 도서관은 보통 도서관이 아닌 아주 이색적인 도서관인데요. 예. 더 이상 쓰지 않는 체육관을 이용해서 만든 곳입니다. 굉장히 넓게 써요, 도서관이. 그렇습니다. 네, 흔히 도서관이라고 하면 정숙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제일 먼저 생각나실 텐데요. 그리고 아이들이 책을 읽는 유아실, 어른들이 책을 읽는 종합자료실, 열람실 뭐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떠올리시게 될 텐데 이 지혜의 바다 도서관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열려있는 도서관인데요. 도서관 2층에는 책들과 함께 카페도 마련되어 있어서 커피도 마시고 이 간단한 간식도 즐기면서 책도 읽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지금 유튜브 화면에 사진 보니까요. 네. 진짜 멋지네요. 무슨 작품 같아요. 네, 지혜의 맞습니다. 바다 이 도서관. 예. 네, 시민들에게는 또 어떤 부분들이 특별하게 다가오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여기가 원래 구암 여중 체육관이었거든요. 그 체육관인 걸 제가 알아서 바뀐 것도 한번 보고 싶고 딱 들어서니까 우와 소리를 먼저 하더라고요. 저는 이 체육관을 제가 와서 운동을 해봐서 알아가지고 네,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느꼈고 제일 위에 있는 책은 어떻게 빼지? 라는 호기심이 제일 먼저 든 것 같아요. 분위기가 대학교 도서관은 일단 공부를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책을 보는 사람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일단 공부보다는 책을 읽자는 데 좀 더 중점을 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카페도 사람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책 보면서 음료수를 먹을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도서관 같은 데 가면은 일단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좀 강하잖아요. 그냥 책만 보기보다는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 지역에 뭐 아이들을 데리고 갈 데가 없는가 이렇게 좀 찾다 보니까 아이들 데리고 많이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공부하기보다는 책 읽는 공간, 또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소통하는 공간이 바로 이 지혜의 바다라는 도서관인 것 같습니다. 소음도 많이 들리고 진짜 열린 공간이네요. 네, 신기하다고 저는 정말 느껴서 예. 이런 이색적인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게요. 이 지혜의 바다 도서관이 이제 시민들에게는 소음이 허용되는 도서관 그리고 커피 향이 있는 도서관으로 기억이 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1층은 테마별 체험 공간으로 어린이도 어른들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2층으로 가면 기존의 도서관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인 이 카페와 도서관이 합쳐진 모습을 볼 수가 그 있습니다. 북카페잖아요, 네, 말하자면. 맞습니다. 네. 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또 1, 2층 모두 어른과 아이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도서관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공간이 있으면 청소년기 이 아이들 탈선할 우려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다 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네. 책이 있고. 어쨌든 아이디어가 좋아요. 체육관을 이렇게 도서관으로 멋지게 변신시켰군요. 네, 그렇습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이곳은 한 중학교의 체육관이었는데요. 체육관 건물의 벽면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꽂이로 채웠고요. 네. 그 책꽂이가 책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먼저 우와 하고 놀라게 되고요. 그러게요. 바로 이어서 그러면 저 꼭대기에 있는 책은 어떻게 뺄까 하는 궁금증을 지금 보이거든요. 네, 사진 갖게 속에. 됩니다. 책이 다 빼곡히 들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천장까지. 네, 그 궁금증 저도 궁금증이 들어서 그곳에 계신 사서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사다리로 손이 닿는 곳까지는 대여할 수 있는 책이고 네. 그 위로는 대여가 불가능한 도서, 이 폐도서를 아. 기증받아서 채웠다고 합니다. 장식이군요, 위에는. 말하자면. 맞습니다. 예. 네, 환경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멋진 볼거리를 만들어주게 된 거죠. 그리고 지혜의 바다 도서관에는 총 10만 권의 책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런 곳이면 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아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혹시 뭐 문화 프로그램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당연히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일반인들을 위한 인문학, 문화 프로그램 등 음.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강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기도 하는데요. 네. 이 도서관의 가장 신기했던 점이 강당의 무대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 무대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살려서 아하. 평소에는 누워서 책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이용하고요. 공연이나 음악회가 열리는 때면 그곳을 무대 삼아서 문화 공연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정말 복합 독서 문화 공간인데요. 그러네요. 지혜의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이지영 사서로부터 들어보시고요. 시민들 이야기도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네.
기존의 도서관들이 조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강연과 공연이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공간,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현재 운영 중이고, 특히 기존의 체육관 건물을 활용하여 만든 2층의 지혜마루는 가족이 함께 방문하여 책도 읽고 다양한 연주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음악이 흐르는 지혜의 바다 도서관의 힐링 공연은 저희 도서관만의 특색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엄마, 용용이라고 해도 무조건 문 열어주면 안 돼요. 공용일 수 있다고요. 아셨죠? 둘째가 좀 어려가지고 뛰어다니기도 조금 하고 소리도 크고 이런데 2층에는 너무 자연스러운 분위기라서 좀 큰 소리로 조금 읽어줘도 되고 자유롭게 아이들이 뭐 누워서도 읽고 무슨 굴 속에 들어가서도 읽고 이렇게 하니까 더 재밌어서 오려고 해요. 애들 체험해주는 거 그런 거 체험 다 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매주 일요일마다 당당에서 영화 상영도 해주고 무대에서 음악, 춤 관람하면서 책 읽는 사람은 책 읽고 보는 사람은 보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영화도 볼 수 있어요. 예. 이 복합 도서 문화 공간 어떻게 이용하면 됩니까? 네, 지혜의 바다 도서관은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반 도서관은 매주 월요일이 공휴일인데요. 그렇죠. 지혜의 바다 도서관은 월요일에도 문을 열고요. 법정 공휴일 그리고 명절에만 휴무라고 합니다. 경남 도민이라면 방문과 대출이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네. 경남에 살지 않더라도 독서와 문화를 즐기기 위한 방문은 누구나 가능하니까요. 창원에 들리시는 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은 도서관입니다. 네. 이 더운 여름 지혜의 바다 도서관에서 도서관의 색다른 매력에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 네. 정아람 리포터 좋은 소식 잘 들었습니다. 화면 계속 보게 되네요. 자, 이번에 충주로 가보죠. 이수연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주입니다. 예, 충북 음성에서는 생명사랑 예술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요. 어떤 겁니까? 네, 지역 자살 예방의 사업의 하나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2017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음성군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분은 30명으로 충북 도내에서 6번째로 높은 순이고요. 또 이 결과는 충북 평균보다도 조금 더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연령층을 보면 5, 60대가 1순위고요. 80대 이상이 2순위, 또 70대가 3순위로 어르신들의 비율이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 생명사랑 예술단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고요. 어르신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있어서 생명사랑 실버 예술단 이렇게도 네. 불리는군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곳입니까? 음성군 보건소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여러 사업 중에 정신건강에 대한 사업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네. 먼저 센터의 최충섭 사회복지사를 만나서 생명사랑 실버예술단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현장 소리 들어보시죠. 9개 마을 보건진료소 또는 마을 회관에서 진행하고 총 참여 인원은 17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5월 13일부터 진행이 되었으며 8월 30일까지 매주 1회씩 16회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물놀이, 기공체조, 실버 댄스, 민요, 장구춤, 트로트와 율동, 댄스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작품을 만드는 아파, 아로마 테라피, 꽃꽂이 등 치매 예방 및 자존감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상실감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은 우울감, 스트레스 등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무료함을 느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을 빈번하게 접해볼 수 있는데 음성군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노년기에도 무대에 설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존감 향상과 이렇게 경로당에 한 번씩이라도 나와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실 수 있는 것이 저희의 큰 바람입니다. 네, 비록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 프로그램 통해서 정말 어르신들 행복해지시고 또 자존감도 더 많이 네. 높아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수연 리포터는 어떤 수업 현장에 다녀왔습니까? 네, 저는 음성군 삼성면 청평 1, 2에 있는 마을회관에 갔는데요. 네. 동네가 떠들썩할 만큼 아주 흥겨운 노래가 들리더라고요. 네. 바로 트로트 수업 현장이었습니다. 예. 어르신들은 누군가의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일이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큰 소리로 노래하다 보면 모든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말했는데요. 네. 심지어 무반주에 멋지게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송병임 어르신의 노래와 참여 소감을 들어보시죠. 네. 지금 해요. 자, 불러주세요. 대당화
피고 지는 선마을에 절세 따라 찾아온 정각 선생님. 재밌고 좋아요. 옛날에 노래 못했던 것도 목청도 빼보고 뭐 여간 좋지 않다고. 안 만나던 분들이 같이 날마다 그날은 아주 기대가 되고 모여지고 강사님이 열심히 가르쳐주면 우리 해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이건 노래가 정말 좋은 보약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어르신 반주 없이도 음정 박자 다 잘 맞추세요. 이렇게 노래 실력들이 있으신데 뭐 가끔 발표회도 합니까? 네, 오는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음성군의 대표 축제인 설성문화제가 열리는데요. 예. 이 축제 행사 중 하나인 자살 예방 기념 행사에서 어르신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과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이날을 위해서 어르신들은 더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건데요. 그러겠어요. 네, 이번 생명사랑 실버 예술단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추억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충주였습니다. 네, 이수연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현재 몇 분이 보고 계신지 다 보고 있거든요. 많이들 들어와서 봐주세요. 정지호 씨가 신기하네요. 일하면서 매일 라디오만 듣다가 유튜브로 보니 정말 신기하다고 하셨고, 임병학 씨, 아 새삼스럽더라고요. 새삼스럽다면서 이 굴삭기 조정하는 기사인데 하루 10시간 동안 앉아 하는 일이라 항상 몸이 뻐근하지만 2시간 만에 한 번씩 일어나 스트레칭을 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임병학 씨 그리고 앞서 정지호 씨 이 두 분 저희에게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오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그리고 유튜브 게시판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오늘 뻐근해요 하는 분들의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자, 3시 33분 됐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강혜종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충청도와 경기 남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비가 강하게 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방 낮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과 안동, 서귀포 등 엷은 안개 낀 곳 덜어 있고 흑산도에는 안개가 지금 짙은 상황입니다. 해상에도 안개가 짙은 곳이 많으니까 항해 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서울 등 중부지방의 빗줄기가 매우 강해지겠습니다. 장맛비는 중부지방은 일요일 오전까지, 남부지방은 주말까지 이어질 텐데요. 중부지방은 특히 오늘 밤부터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해서 시간당 50에서 70mm 안팎으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총 예상 강우량이 100에서 250mm, 경기 남부와 영서, 충청 북부지방, 모레까지 4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산사태, 침수 피해 등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과 경북지방 최고 70mm, 그 밖의 지방 5에서 40mm 정도로 이 남부지방은 주말에 먼저 비가 그칠 전망이고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 한때 소강 상태에 드는 때도 있겠습니다. 한편 현재 폭염특보 해당 지역인 일부 동해안과 경상도는 모레 낮까지 낮 기온 33도 안팎으로 덥습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열대야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2도, 습도는 90%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충청 지역과 경기 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집중호우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속 운전이고요. 부득이하게 무릉덩이를 지나가야 할 때는 저단기어로 한 번에 통과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돌발 상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논산 방향으로 전주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나서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목천에서 천안휴게소 사이 정체고요. 양산 부근에서 사고 차량 군환 작업을 하고 있어서 2km간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남사에서 동탄 분기점까지나 달래내곡에부터 반포까지 밀리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으로 대소분기점 부근 사고 났던 여파로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이후 남이천 나들목 부근에서 3km 구간 밀리고 있고 서울 도심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 광화문 삼거리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어서 뒤로 정체가 되는데요. 이후 효자동 삼거리까지 이동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 관계 당국이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북한이 두 번째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비행 거리가 한미 공동 평가 결과 690여 킬로미터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열린 한러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러시아 군용기에 우리 영공 침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거 자료를 전달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봉이 높은 근로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최소 금액을 1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1%로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수출과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민간 부문 성장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러시아 어선에 승선했다가 단속돼 북한의 9일째 억류 중인 한국인 선원들에 대해 북한이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네, 지역의 베테랑 기자와 함께 지역의 쟁점 현안, 주목해야 할 사건의 뒷이야기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주 지역으로 가봅니다. 무등일보 서충섭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최근 광주 지역의 이슈는 아무래도 지금 열리고 있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아닐까 싶어요. 12일 날 네. 개막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수영대회가 아무래도 가장 많은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26만 명이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며칠 네. 전에는 김정수 교사도 광주를 찾아서 이제 선수들과 경기를 관람하고 그리고 부채도 붙여주는 장면이 잡히기도 했죠. 예. 그리고 또 도핑 논란을 빚는 중국의 수영 왕제 순양 선수의 우승에 대해서 선수들이 보이콧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야기거리도 아하.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2일 개막했는데 이제 오늘 25일이니까 14일 차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회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아무래도 이 세계 수영 대회가 이제 세계 5대 메가 스포츠라고 하는데요. 박태환 선수로 유명한 경영 종목 외에도 이 6개 종목에서 86개의 메달을 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선수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수영 약세 국가이다 보니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금메달 16개로 1위를 달리고 있고 러시아, 호주, 미국 순이며 한국은 지금 1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그렇지만- 메달이 어떻게 되죠? 동메달 하나 따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몇 위라고요? 19위입니다. 19위. 예. 그렇지만 여자 수구 선수팀이 40일 만에 TV 뿌려진 40일 만에 출전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주면서 많은 네. 감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화제입니다. 이 수구팀이. 예. 급하게 꾸려진 팀인데 예. 그래도 열심히 싸워주는 그 모습이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예. 최근에 현지의 리포터 통해서 대회장 주변에 여기저기 뭐 이것저것 체험할 거리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평가입니까? 네, 좋은 점 그리고 아쉬운 점 모두 나오고 있는데요. 네. 먼저 칭찬할 것은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산 자체가 1,900억 원 정도로 과거 2011년 대구 세계 육상대회 당시보다 54% 수준에 그쳤는데요. 네. 그래서 경기장을 새로 만들지 않고 가설 시설물을 설치해서 운영에 맞아요. 진행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가설 시설물 치고는 상당히 시설이 훌륭해서 예. 마치 원래 있었던 건물로 착각할 만큼 완성도가 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일부 취재진들도 경기가 끝나고 이걸 정말 허무느냐, 좀 아깝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 때 썼던 휴지통이나 세탁망 같은 비품 7억 5천만 원 상당을 재활용해 쓰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또 그 선수들이 생활하는 선수촌도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건립 아파트를 세웠는데 예. 여기서 선수들이
거주하고 대회가 끝나면 1,600세대가 일반 시민들에게 분양됩니다. 예. 예. 아유,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알뜰하게 대회 잘 치르고 있네요. 예, 음식도 그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예. 혹시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요? 주변 상권에 좀 도움은 되고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방문자들이 늘었으니 선수촌 주변 상권이 일부 좀 활성화된 거는 사실인데요. 네. 보통 밤 10시, 11시까지 하던 카페가 새벽 2, 3시까지 하면서 운영을 이어가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근데 카페나 슈퍼 등지 이런 업종에 좀 국한되고 다른 일반 상가에서는 큰 느낌은 아, 좀 잘 그래요. 감지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혹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진 않았어요? 관광객들의 생각보다 많이 방문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광주 주변에서 도심지에서는 이게 최근에도 비어 축제가 열리면서 비어 축제를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제 다소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뭐 이런 큰 대회 치르면 더불어서 지역 경제도 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대회 그 초반에 그 일본인 관광객 몰카 논란도 있었고 좀 아쉬운 예. 얘기들도 여기저기서 좀 들리더라고요. 예, 그 대회 시작 직후부터 일본인 관광객이 근육질 몸매를 보고 좀 흥분이 된다면서 여성 선수들의 특정 부위를 찍는 사건이 있었고요. 네. 또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우는 그 이번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수영 대회인데 우리나라 국가 코리아라는 글자가 적히지 않은 옷을 입고 나가야 했습니다. 아, 이건 왜 이런 일이 빚어진 겁니까? 예, 수영연맹이 후원사인 아레나와 재계약을 미처 제때하지 못해서 국가 유니폼 제작이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급히 만들다 시기를 보니까. 맞추지 못해서 받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런 굉장히 네. 안타깝네요. 코리아라는 그거 국가대표 마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매직으로 대신 급한 대로 썼는데 많이 좀 힘쓰고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 관객들은 많이 오고 있습니까? 뭐 한때 그 일부 입장권은 뭐 매진됐다 이런 얘기도 전해 들은 것 같거든요. 네, 인기 종목인 하이다이빙과 경영 이제 종목은 다 매진이 됐는데요. 지금 이번 대회 티켓이 40만 장을 총 40만 장인데 이 가운데 이제 거의 완판이 됐다고 이제 당초 밝혔었어요. 근데 오늘까지 방문한 관객 수는 26만 명인데 아직까지 많은 관객이 전부 다 오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예요. 실제로 객석도 텅텅 비었고요. 예, 오지 않는 분들이 많나 봐요. 아이고 완판은 했는데 정작 관객은 오지 않고. 예. 그러면 이 선수들 그 경기 펼칠 때도 조금 기가 좀 덜 살 것 같아요. 많이 와서 박수도 쳐주고 응원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하고 있는데 이 생각보다 어쨌든 관중이 많이 오지 않아서 뭐 조직이도 조금 난감해할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들 처우 문제도 좀 아쉬운 게 있다면서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객들이 오지 않으면서 이제 일반 시민들을 지금도 서포터즈라고 이제 모집해서 10,000원을 지급해서 경기를 보러 오라고 이제 지시한 일이 오늘 좀 다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도 또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자 분들도 자신이 원하는 부서에 배치되지 않았다 내지는 업무 환경이 너무 너무 덥다 못 하겠다 해서 200명이 지금 이탈해 있고요. 현재 남아 계신 분들도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고 하다 보니까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고 또 식사할 곳도 마땅치 않아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요. 예, 무더운 날씨에서도 지금 제자리를 지키느라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많네요. 아니 서포터즈를 동원해서 10,000원씩 주고 와서 보게 했다고요? 네, 지금 현재도 그렇게 모집하고 있는 그래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아유, 이런 건 몰랐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영연맹이나 대회 조직위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서포터즈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입장은 없고요. 다만 이제 이용섭 시장은 지난 23일에 간부회의에서 자원봉사자나 서포터즈들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수영연맹에서는 이제 이번 수영 유니폼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문제로 세계 대회에서 제대로 우리 선수들의 그런 위상을 살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관계자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28일 폐막이잖아요. 이제 대회 사흘 정도 남았는데
이 남은 기간만이라도 좀 많이들 와서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서 예.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등일보의 서충섭 기자였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전국의 역사, 문화, 유적지를 돌아보고 우리 고장의 역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밖에 비가 아직도 옵니까? 부슬부슬 내리고 부슬부슬. 있습니다. 이렇게 분무기 뿌려놓는 것 같죠? 네네네. 예. 그래서 굉장히 습기가 아직 후덥지근합니다. 많아서 좀 이렇게 끈적끈적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방송국 들어오니까 아주 시원하고 살 것 같죠. 네, 기계 좋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찹니다. 공기가. 예. 매주 의미 있는 곳을 찾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어디로 가볼까요? 네, 요즘에 이제 일본하고 여러 가지 외교, 경제, 뭐 군사 이런 문제로 사람들이 많이 골치 아파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 찾아보다 보니까 네. 바로 남산의 장충단 공원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좀 그런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비 내리는 장충단 공원입니까? 오늘 비도 오는데. 맞아요. 그래서 뭐 비 내리는 또 안개 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남산에 보면은 공원이 여럿 있는데 이 장충당 공원은 이제 제가 살펴보니까 역사적으로 한 3번 정도 변곡점을 겪으면서 고통과 또 극복 또 고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한 공원이기 전에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장소일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공부를 하겠네요. 3번이나 그 역사가 바뀌었다. 네. 처음에 이제 고통으로 시작을 하셨네요. 아니요. 처음에는 약간 긍정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그래요? 있는데요. 예. 일단은 장충단이라고 하는 재단이 설치되는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충이라는 말이 충성을 기린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1897년에 대한제국이 선포가 되면서 처음에는 대한제국이 약간 어려움을 겪지만 한 1900년 정도가 되면은 안정기에 들어갑니다. 네. 이때 이제 고종이 생각했던 게 1895년에 그때 이제 왕비가 그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시해를 당했는데 명성황후. 네, 그때 이제 그 시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 그냥 보낼 수 없다.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국내부 대신이었던 뭐 이경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궁궐 안에 수비를 담당하던 홍계훈 이런 사람들을 기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지 말고 1882년 이모군란과 1894년에 있었던 갑신정면의 군인들도 한꺼번에 제사를 지내자. 네. 이렇게 하면서 건물 한 3개 정도를 짓고 재단을 꾸미면서 그 일대를 신성한 영역으로 꾸밉니다. 이게 바로 장충단의 시작이고요. 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니까 순종이 거기에 직접 글씨를 써서 그 비석 그 표면에 있는 글자는 순종이 황태자 시절에 쓴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시작은 그 을미사변을 기억하는 제사를 네.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네네. 자, 그럼 두 번째 흐름은 뭡니까? 그런데 이제 이 장충단이라는 곳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일제로 볼 때는 가장 부담스러운 공간 가운데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행동을 했지만 그중에서도 여러 나라에 어떻게 보면 지탄을 받은 것이 궁궐에 침입해서 왕비를 살해한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와 관련된 제사 장소니까 1908년 이미 이제 통감부가 어느 정도 그 제약을 가하기 시작한 때부터 제사를 못 지내게 하더니 네. 한일 이제 일본이 강제로 이제 국권을 빼앗자마자 이 재단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장충단이 없어졌구나. 네. 그리고 이제 그 비는 아예 이제 그 넘어뜨려서 이제 땅에 묻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도 굉장히 수모라고 생각을 하는데 1932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또 일본 사람들이 여기다 벌입니다. 여기다가 절을 하나 지었고요. 그다음에 그 동네 이름을 조금 바꿨는데 1932년 10월 26일 날 이 절 이름을 방문사라고 하고 그 동네 이름을 춘무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절의 이름은 방문사. 그 10월 26일 날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네 이름은 춘무산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10월 26일 그다음에 방문 그다음에 춘무 이 세 낱말을 연결하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방문 2등 방문? 맞습니다. 2등 방문. 이토 히로부미. 예.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의 한자 이름이 2등 방문인데 네. 그를 기리기 위한 사당을 여기다가 만든 거예요. 장충단 자리에. 아유, 이런 짓까지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춘무가 이토의 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네. 이름도 이토 동네로 바꿔놓고 심지어는 안중근 의사에게 하얼빈 의사에서 사살된 날이 10월 26일인데 물론 이제 그 날을 기공식 그러니까 이제 기공이 아니라 낙성식의 날짜로 정했으니 네.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토라는 사람을 당신네들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 영원히 기억해야 될 사람으로 남겨두겠다라는 의지를 여기다가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도 조선을 망가뜨린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네. 그 말씀이 정확한 게 그 방문사를 지을 때 그 절 건물은 경복궁 건물을 뜯어서 지었고요. 저런. 담장은 그 환구단에 있는 담장을 띄어다가 지었고요. 심지어는 문은 그 절의 문은 경희궁의 정문을 떼어다가 그대로 썼습니다. 아이고 참 괘씸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중에 해방 이후에 방문사가 없어지고 나서 그 자리에 네. 다른 건물이 들어섰는데 많은 분들이 저게 궁궐 건물이 아니라 그냥 한옥 건물의 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2005년까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 경희궁에 흥화문이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간 겁니까? 그 제자리도 아니고 그 경희궁 근처로 갔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예전에 있던 모습과 비슷하게 문을 네. 다시 지어서 만들어 놨으니 참 고약하게 그지없는 그러게 행동을 말입니다. 했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마무리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어떤 역사입니까? 네, 안타까운 아까 이제 어떤 해방 이후에 이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공간은 사실은 복구가 안 되고 그냥 안타깝게 남아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거기에 이제 국가에서 외국 손님을 맞이하는 영빈관 네. 그걸 때 모 호텔이 또 구입하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거기가 이제 호텔 부지로서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네. 이제 그 건너편에 그 이제 비를 옮겨놓고 예. 재단의 일부를 재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요것 갖고는 좀 부족한데 이토 하면은 아마 가장 우리나라에게 많은 해악을 끼쳤지만 그 중에서도 을사늑약을 꼽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을사늑약이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한 거니까 그런데 그 외교권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또 외교와 관련해서 노력했던 분들이 이 곳에 흔적을 남겨놓았습니다. 네. 바로 이준 열사의 예. 동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한흥 열사의 사적,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하는 기념비가 여기 또 그래요? 세워져 있습니다. 이준 열사는 이제 항일 애국지사로 널리 알려진 분인데 네. 이한흥 열사는 좀 생소한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네.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헤이그 특사의 세 분의 한 분이었던 이준 열사 그리고 헤이그에서 여러 외교 활동을 벌이다가 정말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다가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화가 나서 쓰러지신 분이 이제 이준 열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이한흥 열사 같은 경우는 거의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생 시절에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어 학교가 유경공원인데 여기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요. 밤에 자면서도 영어 공부를 했대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어 실력을 인정받아서 1901년에 유럽에 이제 외교관으로 파견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외교관이지만 위에 이제 그 정권공사가 있고 그 밑에서 업무를 보는데 이 정권공사가 귀국을 하게 되면서 1904년부터는 대리공사로서 외교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장소가 바로 런던이었어요. 네. 근데 런던에 가서 이렇게 일을 보다 보니까 이 영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국 외교관을 두들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본이 러시아랑 전쟁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러시아랑 전쟁을 하고 나서는 이게 지금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영국은 일본에 대해서 좀 지지를 멈춰달라. 멈춰라. 그렇지만 이미 이때 영일 2차 동맹이 맺어지면서 사실은 네.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영국이 인정한 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외교관도 불편하고 네. 거기에 있던 런던에 있던 일본 외교관도 불편하고 그렇겠네요. 심지어는 그래서 이제 이한흥 열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신변 보호를 해달라. 내가 네.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을사늑약이 눈앞에 펼쳐질 것 같으니까 자결을 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5월 12일 날 자결을 하시는데 그해 11월 달에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교권이 박탈당하기 전에 그 외교권의 박탈을 먼저 외국에서 파악을 하신 거죠. 굉장히 외교적 역량이 뛰어난 분이에요. 여러 활동을 많이 네. 하셨어요.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당시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가 퍼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한영 열사가 이제 자결을 했는데 네. 우울증 때문이다. 아, 이런 그건 뉴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네. 원인을 최근에 이제 역사학자들이 뒤쫓아 보니까 영국에 있는 일본 공사관 측에서 제공한 정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여론전을 한 거군요. 그렇죠. 한 일본이 당시에. 나라의 외교관의 죽음이 가지고 올 파장을 네. 단순한 개인의 사건으로 치부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어떤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면에서 그 방문사가 있던 자리에 외교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한흥 열사의 네. 흔적, 그 다음에 또 그걸 복구하기 위해 했던 헤이그 특사의 어떤 이준 열사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 장충단이 그냥 아름다운 공간이 아니라 그러네요. 여러 가지 역사를 생각하게 되는 역사의 흐름이 3번 바뀐 곳 장충단 공원. 네. 한번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셔서 지금의 네. 또 이 위기를 여러분이 이한흥이고 여러분이 아, 이준이라면 그렇죠. 어떻게 극복하시겠는지 맞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여러